예, 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으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으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서 저한테 뭐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도 학교 폭력의 개념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으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있고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통보서,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아니면 뭐 조치 없음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격자의 진술, 그 다음에 CCTV 영상, 그 다음에 원고, 즉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 즉 피해 관련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손해배상을 해줄 것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해가지고 변론을 해야지 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원고 측에서 좀 금액 자체를 굉장히 많이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통보서,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벼운 조치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지나치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해 변론해야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각 사안에 맞춰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 폭력으로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거나 대부분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는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고, 특히나 이제 학교 폭력 민사소송이면 민사소송만 생각하고 이제 민사소송을 하는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만의 이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1심에서 이제 그 피해 학생 부모님이었는데 뭐 1심에서 이제 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제출 안 한 거죠. 안 와가지고 이제 완전 청구 기각 당하고 이제 저한테 온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 관련해 가지고도 뭐 다른 펌에서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법리적인 주장도 안 해놓고 이제 말 그대로 원고 청구가 거의 대부분 인용되거나 아니면 원고 청구가 다 인용돼 가지고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진행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각각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례를 보면 뭐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 폭력 민사소송은 이 학교 폭력을 잘 알아야지 이 민사소송에서도 진행이 수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뭐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뭐 민사소송을 하는 변호사님 찾아가기보다는 학교 폭력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님을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변호사님을 선임할 때 제가 두 가지 요건 확인하라고 합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